여러분, 오늘 신문에서 뉴욕타임스가 한국 편을 들어서 일본 아베를 나무랐다, 그런 기사 봤습니까? 혹은 방송에서 들었습니까? 대표적으로 KBS 그리고 MBC 뉴스에서 7월 16일자로 이 뉴욕타임스의 뉴스를 소개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앞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가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미국의 큰 언론사가 일본 틀렸다 하고 비판을 했다. 좀 느낌이 다르죠? 안심이 됩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폭탄 등의 조치를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 차단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국가 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동참하게 됐다. 아베 총리의 행보가 무역을 곤봉, 즉 공격 수단으로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교역 대상국을 공격할 때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혼합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중국 이런 데가 떠오르지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G20에 참석했을 때 여기에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G20이다, 5G다, 이거 가지고 5G 혹은 G20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고 시비하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국에서는 한국 법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G20에 갔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찾아봐도 문재인 씨 보도가 참 없었죠. 그 존재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 뉴욕타임스가 문재인 씨를 편을 들어서 아베 씨를 쳤다.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기는 하죠. 그래서 이 아베 그리고 트럼프를 비판하는 뉴욕타임스 뉴스에 한국 언론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다 보니까 축구를 해도 한일전이면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총동원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만 소개를 하죠.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KBS, 뉴욕타임스, 아베 트럼프 따라하나 세계무역에 도전, 이런 제목이고, JTBC, 아베 트럼프 따라하기 세계 자유무역에 타격, 앞에 뉴욕타임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TN, 아베 국가 안보로 한국 수출 규제 트럼프 따라하기. 앞에 NYT는 붙어 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MBC, 아베 트럼프 따라해 무역을 곤봉처럼 사용. 그리고 SBS, 미국 제조업 되살아났다, 일본 협조 콕 집은 트럼프. 이거 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에 JTBC, 때때로 독재를 연상시킨다, 미국 언론도 아베 걱정. 그 다음에 제목이 동일하게 뉴욕타임스, 대한국 수출 규제 아베 트럼프 따라하기 세계무역에 도전, 이 동일한 제목으로 연합뉴스, 매일경제, 한경닷컴, 여기에서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 아베의 한국 수출 규제 트럼프 따라하기 무역 규칙에 도전, 이것이 뉴시스.
또 수출 규제 일본 꾸짖은 미국 언론, 일본이 물 흐린다. 머니투데이답죠. 뉴욕타임스, 대한 수출 규제 아베, 트럼프 따라하기, 세계무역의 도전. 제목은 앞에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라디오 서울, 또 서울의 소리. 이렇게 대체로 이런 뉴스가 일제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인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 편을 들었다 하면은 반가운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언론은 어떻습니까? 사실 보도를 해야 한다. 과연 그렇게 보도를 해도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뉴욕타임스 뉴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베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뉴욕타임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번에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에노 히사코와 최상훈이 보고에 기여했다. 보통 한국 관련 기사는 한국인이 미리 초고를 작성을 하죠. 이 최상훈이라는 그 뉴욕타임스 기자, 이 사람은 2018년 11월 7일 현재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죠. 일단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면 최상훈 씨가 누구냐? 여러분이 그 귀에 익은 이름일 수 있는데, 노글리 사건, 이걸 보도했던 사람입니다. 좀 편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골수좌파 기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직접 쓴 사람, 여기에서는 기여한 사람이 한국인인데 직접 쓴 리포터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벤 둘레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정치, 인권, 경제에 대해서 3년간 리포트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중국 신강에서 신장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도 있었고 해서 이 사람은 그냥 중국통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고, 그 안에 들어간 사진은 한국 사람들이 찍은 위안부라든지 징용공이라든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이 왜 나쁜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사의 공정성이라든지 사실성, 혹은 미국 언론이라는 데 대해서 좀 색채가 흐릿해지지요. 달리 보자면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얼마 전에 검은머리 한국인 외신의 탈을 쓴 기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뉴욕타임스라는 외신의 탈을 쓴 검은머리 한국인 기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문재인 씨의 커넥션인가, 문재인 씨와 뉴욕타임스의 커넥션인가,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문재인 씨가 있고, 노글리 기자 최상훈 씨가 있고, 뉴욕타임스에, 그 다음에 이 뉴욕타임스 검은머리 기사라는 게 나오고, 그것을 한국에 이렇게 많은 KBS, MBC 온갖 언론 방송이 이것을 보도하고, 내용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지 혹은 본인들이 그 원문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을 했다든지 하는 게 없고 내용이 동일하더라. 이것도 좀 특징이기는 하죠. 과연 이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하나하나 국민들이, 그 독자들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퍼진 것은
아주 전면 도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뉴욕타임스가 일본 아베와 미국의 트럼프를 비판했다. 즉 이 기사는 한국 편이다. 이렇게 시끌시끌한 이 북새통을 우리 한국인들은 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순서로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 3.6 기획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어떤 커넥션이라든지 3.6 기획 그것이 아니다 한다면 이 뉴스를 우리 한국의 언론이 반색을 하면서 한국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정보다.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사에서 횡간의 의미를 읽어야 한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뉴욕타임스 기사, 또 이 검은머리라고 하는 그 기자가 역시 기자의 정신을 살려서 이것을 작성을 했다면, 또 뭐 중국통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야 하겠죠. 이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그 통상을 할 때 자유무역이라고 하면 그것이 곧 선이다. 악의 반대에 선이다. 그것이 추구할 만한 가치다. 이렇게 누구나 이야기하는 것이 자유무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유무역조차 국가안보 앞에서는 후순위로 물러선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국가안보가 가장 중요시 되는 시대가 왔다. 결국 이것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각박해졌다. 또 국가가 행위하기에 훨씬 상황이 나빠졌다. 힘센 나라, 돈 많은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 위주로 굴러갈 것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정책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시행을 했다. 앞선 자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 대열에 일본이 동참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 기사가 밝혀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본까지 이 힘의 대열, 실력의 대열, 거기 선두에 나섰다. 그러니까 항상 1등하는 1, 2, 3등을 도맡아서 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 뒤에 줄을 서죠. 앞으로 1, 2, 3등 하는 아이들이 핸디캡을 지고 똑같이 다른 아이들에게 1등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양보할 일은 이제 없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했는데 그동안 무엇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자랑하듯이 미국은 돈을 벌고 상대국은 항상 패배했습니다. 거기에 승복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씨 그랬죠. 계속 미국은 돈을 벌고 우리는 돈을 지불했습니다. 무슨 이유를 대든 앉아있든 넘어지든 상관없이 무조건 트럼프 승,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이 강한 자들의 싸움 방식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어리광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 거 필요 없는 것이죠. 너 누구니? 모르는 척 할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 강자들, 실력과 돈과 그리고 질서로
그렇게 똘똘 뭉친 러시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지지 않죠. 그런 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인도태평양 얘기하면서 여러분 특이하게 느낀 부분 없습니까? 거기에서 지켜야 할 가치 중에 법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 씨처럼 법조문을 일의적, 그 단일한 의미로 해석을 안 하고 제 멋대로 해석을 하면 바로 죽는 겁니다. 법치가 거기에 들어있다. 질서의 세계인 것이죠. 머리가 나쁘고 그 질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두뇌가 왜곡되어 있는 자들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경쟁에서 그냥 축축 뒤로 처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 대담하게 이 강한 놈들 중에 하나인 일본의 꼬리를 한 입 물었습니다. 물어뜯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방에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